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뮤주얼 고주얼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기치 않은 죽음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때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여름날 동네 친구와 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지만 푸른한 물이 거의 빠졌을 때였고 상류로부터 쓸려온 자갈과 모래들로 인해서 하천 지형이 꽤나 바뀌어 있었는데 자갈 틈에서 이상한 쇠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수류탄처럼 생겼구나 하고 주워서 친구와 마주보고 던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만화를 통해서 보아왔던 수류탄처럼 서로에게 이것을 던지고 이것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친구는 으악하면서 쓰러지는 흉내를 내면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이러한 놀이도 이내 지루해져서 이 쇠뭉치를 엿이나 바꿔 먹을 요량으로 신나게 휘파람을 불면서 동네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동네 어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휴가 나온 장병이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수류탄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묻혀있던 수류탄이 홍수가 나면서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것을 우리가 주운 것이지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고 어른들이 즉시 지서에 신고를 하니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이 수류탄을 해체하였습니다. 수류탄을 멀찌감치 놓고 두 경찰관이 카빈 소총으로 쏴서 마치는 방식이었는데 다행히 이 수류탄은 불발탄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발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던지면 올 때 폭발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동안 내가 냇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입니다. 여름철이면 냇가에 가서 멱을 감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나는 아직 수영이 미숙하였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형들의 수영하는 모습을 푸른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고모가 햇감자를 삶아준다고 하면서 감자가 익을 동안 멱이나 감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형이랑 멱을 감으러 냇가로 갔습니다. 마침 동네 형들이 보리집단을 묶어서 보트처럼 띄워놓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보리집은 그 속이 비어 있어서 단을 묶어서 물에 띄우면 부력이 굉장하여 훌륭한 보트가 됩니다. 수영이 서툰 나를 보고 형들이 한번 해보라고 권하였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보리집단을 붙들고 있으면 물에 떠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서 보리집단을 향해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아플사. 보리집단이 빙글 돌면서 나는 그만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수심이 깊어서 간혹 익사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수영에 능숙한 형들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깊이를 모를 곳으로 나는 빠져들었습니다. 한두 번 물을 먹고 나니 공포감은 배가 되어서 밀려왔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물은 먹을 대로 먹었고 숨이 곧 끊어질 듯한 순간에 희미하게 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을 구하겠다고 형이 뛰어든 것이지요. 나는 낙지처럼 형에게 바짝 붙어버렸습니다. 형마저 허적대고 있을 무렵에 같이 뛰어든 형의 친구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들을 가장자리로 몰아냈습니다. 이었고 우리는 발이 닿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모래밭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를 보고 형의 친구는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영에 능숙한 형과 형 친구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고모가 삶아놓은 감자를 먹으니 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형과 나, 외사촌 셋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자취방이 매우 허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연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연탄가스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했죠. 그날도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은 항상 우리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했는데 그날은 일찍부터 우리를 막 깨웠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형이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놀라서 우리들도 일어서려는데 나와 외사촌도 동시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탄가스가 새어든 것이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환기를 겨우 씻겨놓고 다시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김치국물을 떠놓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은 김치국물을 먹이는 민간 처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공부를 위해서 우리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형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도 우리는 그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말입니다.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지만 생명을 요행에 맡기고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군대를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송별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예비군 중대 본부 옆에는 큰 하천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늦가을부터는 물도 깨끗하고 물고기들도 살이 오릅니다. 이런 물고기들을 잡아서 회를 먹거나 매운탕을 끓이면은 그 맛이 일품이었죠. 그러나 물이 차다 보니 잡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입대하는 친구를 위해서 송별회를 계획하던 중 물고기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철사줄에다가 콘센트의 한쪽 경관을 연결한 후에 철사줄을 물에 넣으면 물고기들이 감전되어서 죽습니다.
철사의 한쪽 끝에 돌을 매달아서 하천으로 던지고 스위치를 올리면은 물고기들이 감전되어 죽는데, 그 이후에 스위치를 내리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재빨리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해보았지만 돌 떨어지는 소리에 물고기들이 달아나다 보니 소득이 시원찮아서 방법을 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쪽에서 내가 철사에 연결된 돌을 강 건너편으로 던지면은 그쪽에 있는 친구가 그 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내가 철사줄을 마주 잡고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적당히 놓아두고 스위치를 올리는 방식이었죠. 내가 돌을 단 철사줄을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게 던지고 그 돌을 받은 친구와 내가 철사줄을 마주 잡고 좋은 위치를 고르고 있을 무렵에 친구가 신호를 잘못 보고 그만 스위치를 올려버렸습니다. 우리는 220V에 순식간에 감전되었고, 다행히 돌을 쥐고 있던 친구는 돌을 놓음으로써 감전에서 벗어났지만, 철사줄을 쥐고 있던 나는 감전과 동시에 철사줄이 온몸에 엉키면서 물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중에서 220V에 감전된 것이었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온 몸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사태를 간파한 친구가 스위치를 내림으로써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한바탕 사투를 벌인 후의 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물속에서 기어 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손톱이 다 따라버렸고 몸에는 여기저기 시꺼먼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전기 고문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날의 일이었습니다. 나와 박정희 대통령의 제사일이 같아질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오래 살 법도 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쉽게 죽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나도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온 흔적을 남겨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이러한 생각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